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 이러더라. 박근혜를 얼마 전에 만났다는 한 유력 보수신문 오너가 최근 문중 모임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 신문 비우스앤뉴스가 보도했는데요. 150만 시민이 청와대를 포위하던 11월 19일 촛불 집회 사흘 뒤에 이런 말을 박근혜가 자기 면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참 답답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다니. 글쎄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다 알려준다니까요. 서울 마포구 TBS 교통방송 사옥 상공입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프닝 멘트에서 기관에서 비박계 의원을 찾아가서는 당신 약점 알고 있으니 탄핵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이 탄핵에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유가 비박의 이런 상황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압박, 협박, 겁박 이걸 줄여서 친박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 중구 MBN 사옥 상공입니다. 새누리당에 몸담았다가 얼마 전 탈당한 김용태 의원, 국민의당이 탄핵 소추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집권을 막기 위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협심한 것이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MBN 김은혜의 정가 이슈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새누리당은 대선이 다가오면 국민의당과 합친다는 것이 당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의 비박과 국민의당이 겉으로는 친박에 맞서는 듯 행동했지만 실은 친문에 맞서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탄핵은 결국 기승전 비박이라더니 감추어둔 본질은 기승전 비문이었나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탄핵 정국이 혼탁해지면서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1위에 올라섰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행보가 답답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 질문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상정가입니다.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 자꾸 대통령 될까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다. 예. 근데 문제는 고구마다. 예. 이재명은 빠르고 명쾌한데 문제는 느리고 뭐하고 답답하다. 이거는 저쪽에서 대통령 될까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뭐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위치 선정 빠르고 아주 훌륭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반면에 저는 뭐 말도 느리고 또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당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이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맨 선두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숨만식은 어쨌든 역사는 순간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결판 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뚝심, 그런 뚝심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제게는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또 유불리 따지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뚝심 아니고 둔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둔한 건 예, 맞습니다. 예, 좀 주변에서 많이 좀 놀라고 좀 많이 당황하는 그런 일도 저는 좀 침착하고 담담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부당, 불의 이런 일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후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요. 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 과거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것, 이 모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랑이 문제는요? 어흥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 문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박계와 정체성이 다르다며 국민들이 의심하는 다른 속내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가능성을 봐야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비박계가 지금 청와대 측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수락하고 나선다면은 이 탄핵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지금 만약 4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라고 받아들이면은 네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첫째는 국무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선 총리 후 탄핵, 먼저 총리를 선출하고 네. 개각을 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은 네. 이러한 것이 다 이제 현재는 오직 탄핵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은 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고 네. 또 거국 내각의 구성 문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지금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선언을 하면은 그러니까 탄핵 논의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즉각 퇴진을 또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4월 말 퇴진을 선언하면은 네네. 지금 현재 탄핵은 물 건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이제 탄핵 추진에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 탄핵은 야당은 추진하죠. 네. 그렇지만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된다 이거죠. 가결이 안 된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게 법적인 절차를 볼 때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이 최고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어쨌든 이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탄핵은 우리가 상정을 하면은 4월 퇴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네. 부결됩니다. 네. 야당의 200석이 안 되거든요. 새누리당의 협력을 받을 수 없으니까 부결되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4월 말이 아니라 즉각 퇴진을 요구할 것이고 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월 말 퇴진한다고 하면은 5개월의 대통령 임기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국 중립내각의 구성을 위해서도 총리가 선출돼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국민들이 국회에서 비박계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네. 탄핵안을 가결해야 된다. 통과시키는 것이 네. 가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난망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심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부 물론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야당과 만나지 않기로 했던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혼자 추진했고 또 김무성 대표도 어제 아침에 만나서 이제 혼선을 준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네. 거기에다 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이 비박계와 손을 잡고 뭐 개헌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러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네. 비박계와 우리는 정체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당 스탠스는 탄핵을 확실히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른바 이제 뭐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가 제시한 그런 안이 더 우리나라에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의견도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광장의 국민의 분노는 즉각 퇴진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러한 5개월 정도 임기를 허락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탄핵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러한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결국 집권의 연장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제 뭐 아까 이제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해명을 하긴 했지만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뭐 1월 말 퇴진을 제안을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나왔고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상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뭐 1월 말 퇴진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의 속내일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퇴진을 하고 2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 네. 이런 것이 강하게 있고. 그러니까 대선을 빨리 하는 게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생각하는 거죠.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당이 탄핵 소추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집권을 막기 위해 새누리는 국민의당과 이해를 같이 한다는 것이 정치권 내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MBN 김은혜의 정가 이슈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함께 한다는 것, 그건 뭡니까? 지금 탄핵에서 왠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질질 끄시는 것 같던데. 현재 지금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은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내년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민주당, 특히 문재인 이제 전 대표가 집권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데는 이해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옹립되는 더민주의 시나리오만 빼면 나머지는 같이 손잡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 뭐 이 얘기는 뭐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뭐 굳이 안 해도 워낙 많은 지금 시사 프로의 패널들께서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니까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확인 안 해도 우리 보시는 국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네.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를 보셨는지요, 의원님?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저 국회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떠신가요? 대통령이 좀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보이시던가요? 저는 대통령께서 다른 거는 다 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새빨간 거짓말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참했고 저는 사실 3차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그 안에 논리적 모순, 다음에 본인이 인정할 걸 대충 인정,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대충 인정하고 법리적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아서 다 철저하게 계산된 것. 이런 것들 제가 뭐 다른 그 평론가들처럼 분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건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똑같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어쨌든 헌법적 가치 혹은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면 4월 퇴진 그리고 6월 대선이 안이 지금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4월 퇴진 6월 대선일까요? 뭐 지금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뻔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그냥 4월 달까지 현 권좌에 앉아 있으면 특검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반대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된다면 특검이 수사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체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홍위병이라며 폄훼했는데요. 박근혜가 4월에 하야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은은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문화혁명이 생각났습니다. 홍위병들 앞세워서 대중선동 위한 그런 정치 이런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 주소가 공개되어서 의원님들 자택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하라는 그런 선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처음 마련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저 역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5일 본회의 얘기가 어젯밤에 나왔는데 변칙적인 의사일정 변경 협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4월 퇴진, 6월 대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 4월 달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새누리당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그것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일정이 혼란에 빠지자 울산이 지역구인 무소속 윤종호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야3당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친박과 비박을 망라한 새누리당의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게 탄핵을 진행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무소속 윤종호 의원과 김종훈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도 명확히 밝혔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측근의 범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너절하고 추잡한 범죄 행위를 실행한 당사자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더 이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 중 빙산의 일각만이 밝혀진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통치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상실했다. 또 우리 새누리당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청와대도 꼼수로서 국민의 촛불 민심을 예면하지 말고 적극 이렇게 하야에 임하는 것이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야당도 똘똘 뭉치고 저희들도 힘 보태서 우리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하루빨리 하야시키고 또 우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지금 희망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멋진 정치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집권을 위해 기본적인 책임과 윤리, 능력도 없는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지난 4년간의 범죄 행위를 뒷받침해온 집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각이 워낙 엽기적이고 국민적 분노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새누리당 일부 세력도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렸다. 조금이라도 정치적 식견이 있는 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민심의 바다에 수장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난파선에서 탈출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독재와 망국의 부역자인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마치 민심과 민주의 대변인이냐 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과거 행적을 망각한 파렴치한 태도다.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친다며 조건 없이 탄핵에 동참하고 석고대죄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늘 야3당이 모여서 논의한 것이 그렇습니다. 8일날 보고를 하고 9일날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9일까지 늦춰야 되는 이유가 명확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시간 끌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하는 4월 퇴진, 6월 선거라는 당론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한 7일쯤이나 우리는 그런 퇴진론을 밝힌다면 야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뒤밖에는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협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지금 바로 탄핵하는 것이 올바른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매일 광장에 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듣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바로 즉각 퇴진, 국회는 탄핵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 안을 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야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임명된 박영수 검사가
세월호 7시간과 최태민 등 현 정권의 민감한 부분들도 빠짐없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 특별수사팀장직을 수락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아주 잘한다며 추켜 세웠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영수 특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이번에 특검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수사 대상에? 그건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부분의 하나 아니겠어요? 당연히 들어가는군요. 네, 예. 우병우, 김기춘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사실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시나요? 네, 그것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네. 이분들은 어떻게 수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소환해서 예. 조사하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예.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범죄가 된다 하면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 아니라 누구라도. 예. 그런가 하면 최태민 씨와 관련된 과거. 거기에는 뭐 영생교라는 유사 종교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과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유사 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예.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근데 유사 종교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됩니다. 어려운 수사죠. 네. 어려운 수사죠. 네.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면 예를 들어 최태민 씨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면 들여다볼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범죄가 발생을 했다는. 예. 범죄 원인이 됐다면은 들여다봐야죠.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최순실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면 거기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그러니까 특검 수사팀의 수석검사로 요청을 하셨어요. 네. 예.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생각하셨습니까? 저랑 검찰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큰 수사를 많이 했어요. 현대차 수사니 론스타 사건, 목티 사건 수사니. 예. 그래서 저랑 호흡을 많이 맞춰왔고. 예. 수사를 아주 잘합니다. 잘합니까? 그리고 또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쪽에 답을 들으셨습니까? 답변을?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특검법상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거절할 수는 없는. 윤석열 검사한테는 개인 의견은 받으셨어요? 본인이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예. 제가 좀 강권했습니다. 강권하셨습니다. 꼭 필요하다 강권하셨어요. 예. 결국은 그분도 불의를 수사하자는데 거절 못하셨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검사입니다. 예.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먹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이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존심보다는 국가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는 무 인사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평소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탄핵이냐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냐, 이 둘을 놓고 고민한다면 당연히 국가의 존망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 대국적인 정치 지도자. 닥치라고. 대국적인 정치 지도자?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낼 태세야. 하하, 이 새끼. 허나 끝나고 우리 송년회 하자. 내가 술 한잔 사지. 아니 당신이 사는 거야? 또 소주? 에이, 그거 송년회인데. 시바스 리갈 어때? 닥치지 못해. 그나저나 왜 주머니가 새카맣게 탔지? 이거 휴대폰이 폭발했거든. 아니 휴대폰이 뭔데? 갤럭시 노트 7? 아니고 문자가 폭주했어. 아니 문자가 왜 폭주해? 야, 너는 안 받았냐? 촛불 홍위병들이 보낸 폭탄 문자 말이야. 처음에는 나한테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날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지.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대표님 굴합니다, 정계 은퇴하세요 이런 답문자가 오는 거야, 이 씨발. 완전히 낚였구만. 그래서 답장을 쓰려다가 말았지. 아니 답장? 뭘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내 입장을 알아? 권력기관에서 찾아왔어. 내 약점 갖고 협박하는데, 야, 너라면 100기 안 들겠냐? 이 개새끼야. 라고 말이지. 이 약점? 약점이 뭔데? 이 씨발. 알려고 하지 마, 이 새끼야. 무에게도 옥에 티가 있었군. 내가 옥이야? 하긴 옥의 티지, 내 약점. 그 티는 LCT라는 티.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LCT라고 하면 죽는 수가 있어, 이 새끼야! 자자, 그만하시고. 박근혜가 비주류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야, 환아, 그 허튼 수작 좀 그만하라고 전해라.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한테 찾아가서 약점 까발릴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한 마당에 그런 비박이 니네 눈앞에 갔을 때 어디 무서워서 싫은 소리 꺼낼 수 있겠냐? 뭐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감격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비서실장, 총리, 장관도 독대를 안 하는 우리 누나가 비박계와 독대한다고 하잖아. 이런 특별 서비스에 감격, 감화, 감동을 받아야지. 그리고 말이야, 비박들이 나흘 이내로 퇴진 시점을 밝혀라 이러고 있는데 슬슬 말이 바뀌고 있어. 그때까지 누나가 퇴진 시점을 안 밝히면 탄핵할 모양이지. 그 시점이 지나면 당신들 약점이 사라지나? 야, 환아, 그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말이지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잖니. 넌 사선 국회 짬밥 그렇게 먹고도 아직도 딱 보면 각이 안 나오냐? 표결에 참여는 하되 반대한다. 이거 아니야, 이 새끼야. 화내지 마, 이 새끼야.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이진복이 계좌 좀 그만 좀 추적하라 그래. 아니, 그거 캐고 또 캐면 어떤 도시로 연결되는 모양이지. 도시? 어떤 도시? LCT라는 도시. 닥쳐, 이 새끼! 이 새끼 진짜. 하나, 무기명 투표다, 탄핵. 확 남몰래 탄핵 찬성해버리면 무슨 꼴 당하려고 그래, 이 새끼야. 어쭈? 당신한테 그런 간땡이가 아직 남아있었나? 야, 하나, 니네 누나가 탄핵당하고 나면 이 당에 남아있는 지도자, 즉 대권주자가 누가 있냐? 뭐 서청원 영감이 나서겠냐? 네가 나서겠냐? 아니면 김진태가 나서겠어? 조원진이가 나서겠어? 니네 비박 다 합쳐봐야 나한테 적수가 되겠냐?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허나 니한테 손님이 한 명 찾아갈 기다. 기관에서 면담 신청할 거라고. 뭐 당신 마약했어? 대선 불출마 선언한 게 언젠데 벌써부터 말을 바꿔. 하이 씨발. 야, 대통령도 자기가 한 말을 파전 뒤집듯 뒤집는데 이게 뭐 대수냐? 닥치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님 나오셨어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3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그간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결의안을 냈으니까 꼼짝 못할 겁니다. 글쎄요.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할 박근혜였나요? 안 그래도 퇴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안 지키면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라는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결의안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명도 촉구 결의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청와대 명도 촉구 결의안? 청와대에서 빨리 나가라.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요.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망명 촉구 결의안을 낼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와 강력한 경고를 담아서 내면 꼼짝없이 짐 싸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망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구 탈출 촉구 결의안을 낼 것입니다. 지구를 탈출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특히 읽다 보면은 오줌 지리게 만들 그런 날선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씨팔 새끼 결의안을 냈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해? 그러면 이게 나라야? 여러분 이게 나라냐?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냐라고 구호 외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화를 내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 문제 내주시죠. 오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탄핵 일정이 혼란에 빠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토요일에 촛불을 든 국민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가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새누리당 당사 가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이 정답은 방화. 에이 무슨 아니 방화가 왜 나옵니까? 시민들을 뭘로 알고 그러세요? 이 폭도들이 방화를 저질러 준다면 우리 누나 지지율이 반등하게 될 텐데. 이거. 자, 힌트를 드리자면 포로 시작합니다. 포. 자, 새누리당을 포땡 한다는 거지요?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포경. 아니 그 포경이 왜 나옵니까? 야, 그 새누리당 좆가 이럴 거 아니야. 에이그.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기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상황. 이거 저희가 사실은 뭐 30분 단위로 바뀐다. 이런 표현이 예. 과하지 않습니다. 예. 어제가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급변을 했는데요.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일정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를 하죠. 오늘 발의를 해서 12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9일 금요일이죠. 일주일 뒤입니다. 표결 처리하겠다. 야3당이 오늘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원내대표가 모여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고요. 예. 만약에 그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밝혀도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7일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과 이선 후퇴 이런 걸 이제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뭐 개헌 이런 걸 일단 다 빼고 내가 뭐 4월 말까지 퇴진을 하고 이선 후퇴를 하고 책임 총리를 안 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야 3당은 탄핵안 발의한 것을 다음 달 금요일 8일에 이제 표결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 회의도 오늘 이제 비슷하게 뜻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정한 4월 30일 퇴임을 기준으로 명확한 퇴임 일정을 밝히고 국정을 총리에게 넘기고 퇴임을 기다리는 명확한 이선 후퇴 모습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황영철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9일 탄핵 표결에 동참해서 찬성 입장이라는 것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는 7일까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안의 마지노선은 7일이라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도 아마 그때까지 내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일단 뭐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는 변함이 없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비상시국 회의 비주류라는 게 뭐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기명 투표도 아니고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황영철 대변인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그건 아직 모르는 것이고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퇴진한다는 마당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비상시국회의 새누리당 비주류가 공식적으로는 탄핵 찬성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12월 9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탄핵
안에 표결이 들어가면 찬성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압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비박계가 기관으로부터 찾아온 사람에게서 어떤 약점, 그 비박계의 약점이 되겠죠. 그 약점을 전해 듣고는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탄핵 찬성이었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2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사실상 협박, 압박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오늘 문재인 전 대표 대선 주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사실이라면 공작 정치고 이건 사실상 특검도 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뭐 기관원까지 안 가더라도 특히 친박 쪽에서 비박계 의원들한테 사실상 정말 대놓고 강하게 협박, 압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잘못한 게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한 의원이라면 지금 각 지역구민들도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이 압박이 갈 텐데요. 어쨌든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떳떳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박근핵닷컴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국민의당이 상당히 폭탄을 맞았는데 이제는 야 3당의 공조가 이제 확인된 이상 이제 그야말로 압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그리고 또 그 탄핵에 대한 그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박근핵닷컴입니다. PARKGEUN 그리고 핵 HACK.com이고요. 이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익명의 시민 4명이 지난 2주간 지금 상황에서 뭘 더해야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4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제죠. 그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 노선 이탈 뭐 이렇게 막 시끄러울 때 어젯밤 11시부터 이 사이트를 열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를 일단 딱 들어가시면 의원들 검색이 가능하고요. 뭐 이름이라든지 뭐 지역 이런 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딱 나오면 국회의원 근 300명의 사진과 국회의원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주소, 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한테 그 탄핵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탄핵 청원 버튼을 누르고 이제 메시지 간단하게 이제 적으면 그게 국회의원에게 자동으로 이제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 응답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청원 메일에 그 예, 아니요 버튼을 넣어서 이제 입장 표명을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지금 4,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제 그 청원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같은 시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한 22명이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뭐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디지털 시대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채널 통로가 많은데 그 지금 정보를 지금 집산해 놓은, 집대성해 놓은 사이트거든요. 정말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싶으신 우리 국민들, 이 박근핵닷컴에 들어가셔서 뭐 우리 동네 국회의원도 좋고 아니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그나마 좀 설득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주저하는 것 같다. 그런 새누리당 의원이 있으면 찍어서 메시지를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시민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보내지 마십시오. 뭐, 보낸다고 그게 저 탄핵 찬성으로 오겠습니까? 괜한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나마 좀 그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 더 양심적인, 의원들을 좀, 지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춘천 시민들은 다음에 투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요일의 여론조사, 바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박근혜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 사실 지난 주간에 이제 박근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는데 오늘 어떻게 성적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성적은 4%입니다. 지난주와 이제 변동이 없고요. 예. 어쨌든 그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퇴진을 밝혔고요. 뭐 그게 상당히 불순하고 교묘한 방법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유도를 했는데도 지지율엔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차 수준이 3.1%포인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3%로 떨어지면 사실상 0%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아직 4%의 벽을 아직 깨지 못했고 여전히 지지율 0%까지는 이제 못 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93%였는데 이번에는 2%포인트가 떨어진 91%였습니다. 잘 예. 못한다는 평가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 3차 대국민 담화가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하게는 주요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일단 이게 대구 경북 TK 쪽에서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3%에서 이번 주 10%거든요. 아이고, 엄청나게 폭등했군요. 3배 이상 지금 폭등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5%에서 7%로 이제 뛰었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4%에서 7%로 올랐습니다. 예. 이 세 군데에서는 좀 올랐고요. 반면에 서울에서는 4%에서 3%로 떨어졌고, 예. 광주, 전라, 호남권에서는 1%에서 다시 0%로 돌아갔고요. 인천, 경기는 지난주와 같은 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20대 1%, 30대 2%, 40대 3%, 1, 2, 3% 이렇게 갔고요. 50대 5%, 60대 이상 9%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지역별로 보면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반등,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막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굳이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보수층의 지지층이 조금 결집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34%, 그리고 예. 새누리당이 15%였고요. 그래서 예. 국민의당 14%, 정의당 6%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동일했고, 새누리당은 3%포인트 상승해서 지난주엔 이제 3위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2위로 예. 그 제자리를 찾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번 박근혜 담화는 여파가 없었다. 여론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전체 여론은 움직일 수 없었던 게 맞고요. 예. 굳이 뭐 정신 승리하려면 어쨌든 TK 지역에서의 보수표 결집이 드디어 시작됐다. 본인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작 10%. 네, 3배 이상 폭등. 아이고, 정신없겠네. 너무 폭등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언니가 보고 있다. 올라왔습니까? 예, 아직 안 올라왔고요. 예. 사실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단의 일원이죠. 이철희 의원을 불러서 탄핵의 어떤 예측,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뭐 어제 너무 급변했잖아요, 상황이.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녹음 일자를 늦췄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녹음을 하고 내일 오전에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요. 예. 내용은 동일할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탄핵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며 그 중간에 박근혜 씨는 어떤 반격을 가할 것이고 새누리당 친박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삐걱거리는 야권 공조가 계속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철희 의원 뭐 유명한 정치 평론가였으니까 그의 좀 인사이트를 다음 주 어떤 정국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은 그렇고요. 김태규 기자 보시기에 다음 주 한번 좀 전망해 보시죠. 지금 일단은 개헌을 고리로 한 퇴진 일정을 요구를 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 뭐 백보 양보를 하면 개헌을 일단 빼고 그러면 내가 4월 말에 퇴진을 할게. 뭐 그러고
이선 후퇴하고 책임 총리 안 칠게. 예. 뭐 이런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비박계에서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제 야당이 이제 받을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데 야당은 일단 안 받겠다고 한 것이고요. 예.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굳이 불분명한 탄핵보다는 정치 협상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좀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4월 말로. 그러니까 4월 말은 너무 머니까 한 1월 말이나 퇴진 시점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민심이 지금 격앙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처벌인 탄핵으로 이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우세를 할 것 같고요.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뭐 나름의 그 양보를 통해서 퇴진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책임 총리하고 이선 후퇴를 한다면 새누리당 비주류는 많이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 상당히 크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촛불 민심이고 또 이제 강한 이제 압박일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떤 박근혜 진영의 그 어떤 그 반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민심은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 탄핵안 가결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비박계의 주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12월 7일까지 박근혜가 4월 말로 퇴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본인의 퇴진 입장 발표와 함께 이후에 이선 후퇴를 하겠다라는 선언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자기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까? 공식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그 부분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탄핵안이 그대로 부의가 돼서 표결에 붙여지면 우리는 찬성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야 뭐 협상 여부를 떠나서 그건 이제 여야가 협상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4월까지 박근혜를 기다려줘야 돼.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안이잖아요. 예. 그걸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야 협상을 떠나서 내가 퇴진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비박계에서도 그 안에서도 좀 내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탄핵 가결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그게 좀 불투명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지금 30명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비박에서. 그렇죠. 네. 탄핵 찬성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의 의원들이 몇이나 있는지 이걸 야권에서는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 비상시국회의는 이제 계속 40명은 충분히 된다. 대우에 이탈자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저희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 취재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전의를 많이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협박을 이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정말로 뭐 설득 작업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압박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세게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지역구 주민들 그 사람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정치인은.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 지역구 국회 의원이 누구냐? 표창원 의원입니다. 정말 투표한 보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감격을 합니다. 감격을. 별로 뭐 할 일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자부심도 있고 말이죠. 자긍심도 있습니다. 김태규 기자님은 어디세요? 누구세요?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입니다. 압박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만나서 금요일 본격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12맹 추진위원장 김수민입니다. 12맹? 그게 뭡니까? 한국시사비평가 동맹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줄여서 12맹. 네, 그래요. 사단법인을 우선 만들어 놓고 앞으로 단체 이름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저희는 지향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색깔론을 저희한테 구사를 하셔서 예. 아마 그것을 오히려 배경으로 삼아서 관훈 나이트클럽의 정상근 혁명동지와 민중미디어 비평가 민동기 선생을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잔챙이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요. 뭐 크게 대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와해되는군요. 괜찮아요. 또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협박하면 됩니다. 박근혜가 비박 협박하듯이 저도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서 약점 막 내밀고 이래도 이렇게 티껍게 나올 거냐라고 압박하면 됩니다. 저는 김용민 브리핑 게스트의 3분의 2 탄핵선을 한번 확보를 해볼까 하는 진지하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탄핵이요. 내년 4월에 그만둘게요, 방송. 4월 가면 다 잊어버리겠지 뭐. 예. 자, 김수민 전 의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PD님, 국회에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탄핵 이야기 같죠? 예. 근데 제가 오늘 들으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탄핵이야 이거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그렇죠. 만약 지금 탄핵 얘기를 만약에 했다가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어요. 방금 또 확인해 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4%로 그대로 정체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비박 계열은 또 5일에 표결을 하지 않겠다. 7일까지 대통령 얘기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갤럽 여론조사도 입수를 안 하고 그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지층 결집 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지없이 그런 기대는 허물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탄핵은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라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다른 일인데 그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지난 11월 29일에 국조 증인 명단에서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은 삼성이 최순실한테 송금할 때 관여했다 강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증인으로 뺀다는 거는 바로 이재용 지키기를 의미합니다. 이재용이 지금 뇌물죄로 기소되느냐 이게 큰 관건인데 물론 장충기 씨를 앞으로 증인에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6일에 출석을 하고요. 그럼 이날 이재용 장충기 대질신문을 하면 참 좋겠는데 장충기 씨를 이제 와서 12월 6일에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한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재용 씨를 한 번 더 불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증인에서 장충기를 빼자고 이완영 의원 이쪽이 앞장서서 시도를 했고 여야를 망라한 다수 의원들이 그냥 받아들이거나 반응이 없었거나 그랬다고 하고 의원 3명 정도만 반발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보도로 접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12명에서 국회로 레이더를 좀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주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소위 대관이라고 하는 삼성 로비스트들이 폭넓게 공사를 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저는 정말이지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아니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은 이 사태에서 삼성은 또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모골이 송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일단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네, 1997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책 제목은 이씨 춘추입니다. 이씨 춘추? 네. 국회의원이었던 고 이신행 씨가 저자고요. 사실 지필은 기아자동차에 근무했다고 하는 오모 씨가 많이 썼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오모 씨의 말에 따르면 10만 부를 발행해서 출판 직후 잘 팔렸다. 4만 부까지 나갔는데 갑자기 서점 판매대에서 사라졌다고 하고요. 이후에 유통망까지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신 청취자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의 첫 부분은 이 책의 주요 인물인 오성그룹 이근수 회장이 중국 상해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한국 기업은 이류고 정치는 사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예. 뭐 기분 탓이겠죠? 네. 전혀 안 똑같습니다. 예. 뭐하고 안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누구를 모티브로 했는지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읽은 건데요. 아, 그래요? 예. 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 흉내를 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구죠? 빠져나가는구나.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종필이나 한번 해봐. 김종필 한 번 더. 싫은데요. 요거 최고야. 요거 진짜 김종필보다 더 똑같아. 이 자꾸 성대모사로 신경전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성대모사를 하나 자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김무성 성대모사인데요. 김무성. 예, 제가 김무성 성대모사를 하게 되면 예. 김용민 브리핑의 코너들 다 갈아엎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인데? 왜냐면 이제 김 PD님이 하시는 성대모사는 그 사람의 이미지하고는 맞아떨어지지만 실제 목소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김무성 경우에. 근데 저는 아주 리얼리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무성은 사실 제가 성대모사 하기가 좀 유리합니다. 선천적인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지. 신사적으로 제가 그거는 하지 않기로 자체 결정을 지금 40초 동안 밑장을 깔고 말이야. 밑밥을 깔고. 조금만 해봐. 조금만. 뭐 넣었습니까? 한 번만.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참겠습니다. 여하간, 네. 이근수 회장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큰 파문이 있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이 오성그룹이 가야 자동차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인수작전이라든가, 오성그룹이 든든한 생명줄인 오성생명에 자금을 휘두르는 이런 것이 주요 줄거리고요. 그리고 이근수 회장과 그 부인인 홍지혜 여사의 사생활. 네. 그 사이의 갈등. 이거는 무슨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가요? 그 패러디지, 그거는, 누구지 다 알잖아, 누구지. 저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나 정말 참 이게. 하여튼 그 부부의 사생활과 그 갈등, 이런 은밀한 얘기들까지 중간중간 나오면서 흥미를 더하고요. 오성그룹의 언론이자 이근수 처남 홍지현이 경영하는 중도일보가 중도일보. 이 중도일보가 조민일보와 언론 전쟁을 벌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조민일보. 그래요. 이 와중에 등장하는 신문 보급소 살인 사건, 이건 실제로 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기도 했죠. 그렇죠. 그때도 조민일보하고 이 중도일보, 칼부림이었죠. 예. 이 중도일보, 조민일보는 소설 속에 나오는 언론인데 왜 실제 사건처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가장 큰 줄기를 형성하는 거는 오성그룹의 정치권 장악, 파워플랜입니다. 처음 오성그룹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내각제를 통해 집권했다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김종필과
TK 중진 의원, 손철환 등의 의원들한테 줄을 대고요. 이들이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도록 작전을 짭니다. 이거는 현직 대통령과의 전면적 갈등을 불사한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 측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오성그룹이 오히려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자 반격을 하게 되는데 오성그룹은 한보 부도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개입 작전을 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한보의 정치권 자금 제공을 터뜨려버립니다. 처음에 여당의 홍인태 의원과 야당의 권희갑 의원부터 까발리는데요. 권희갑. 이 홍인태 의원은 청와대 외면을 받게 되자 난 깃털이다.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아, 홍인길이 아니라 홍인태군요. 네, 뭐 이름이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 아들인 김한철이 타겟이 되고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문장이 소설 속에 나오는데요. 대통령조차 자기에게 항복을 강요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 뒤에 통제되지 않는 거대 자본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대통령도 이 그룹의 작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성그룹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건 위험하고 직접 의원들을 엮어서 판을 짜는 것도 힘드니까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황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하는데요. 예. 일단 총리 출신인 이진국 의원을 여당 대선 후보로 만들면서 기세를 올립니다. 예. 그러나 시민사회와 개혁적 정치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판타지인데요. 예. 저자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정세민 의원과 박영수 교수는 국민기업으로 생명보험사를 창립하는 것, 나아가서 생명보험사를 공기업화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거는 고객의 보험금을 기업의 전유물로 써왔던 오성생명을 겨냥한 거고요. 국민의 호응이 커지고 오성그룹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정치권도 오성그룹에서 한 발 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근수 회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민 끝에 모종의 승부수를 택하는데 여기서 소설이 일단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1부 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속편이 나올 예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부터가 출판 시장에서 활로가 막혀버렸고 속편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썩 허접해 보이는데 이걸 또 뭐 누가 막았어요 이걸 또? 그러게요. 네. 예. 글쎄 그 소설의 어떤 극적인 이음새라든가 이런 건 좀 허술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책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만만치 않았던 예.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네. 꽤 재미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출판 시장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고 이 책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한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오성그룹의 상황 프로젝트 같은 것이 실현되는 거죠. 그게 안기부 도청 엑스파일, 여기 나온 삼성과 중앙일보, 한나라당 간의 유착 이런 게 뭐 대표적인 현실 사례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뒤에 20년 동안 재벌개혁은 실패했고 재벌은 특히 삼성은 상황처럼 군림을 해온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최순실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처음에 미르케이 재단 이 사건 터지고 기업 모금이 드러났을 때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 정치인이 2011년도에 M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기초의원이던 M 의원 지역구에 삼성 공장이 있는데요. 예. 여기 중간 관리자들이 이 지역구 시의원 3명이랑 동장한테 만남을 청해 옵니다. 이례적인 만남이었다고 하고요. M 의원이 가서 무슨 일을 겪었냐면 복수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성향 테스트하듯이 중간에 물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가 노조 만드는 건 자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헤어질 때 그쪽 관계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 들려오는 말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시점이 묘했다고 합니다. 사실 M 의원은 그 며칠 전 한 매체에 삼성 직원들을 포함한 자기 동네의 청년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기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마침 그때가 복수노조 시행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M 의원은 이거 탐색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며칠 지나서부터 삼성 쪽에서 몇 차례 연락이 오더랍니다. 동네에서 이것저것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연결시켜달라. M 의원이 대꾸하기를 동사무소로 직접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왜 M 의원한테 연락이 왔나? 이거는 우리가 동네에 후원을 할 테니 당신이 주선자로 등장해서 자기 성과로 챙겨라. 객관적으로 이 그림이다. 그래서 M 의원은 이거는 작업이다.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M 의원은 사실 전데요. 김수만 의원. 예. SM 의원. 예. 네. 그해 연말 구미시가 삼성전자에 건강한 일터라고 하는 인증상을 주면서 제가 그때 시민단체 반올림에 직업병 피해 제보를 한 구미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있다. 건강한 일터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취소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 삼성 모 중간관리자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중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바쁜 일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고 말았는데 그쪽에서 바쁜 일이 맞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연말 예산심사로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나중에 좀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쪽 사측이 사원들한테 얘기하기를 반올림에 제보됐다는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측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반올림에 제보가 접수된 분들은 이름 석자 중에서 2글자 심지어 3글자까지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기초의원한테도 뭐 상당히 미미한 규모긴 하지만 작업이 들어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벌이 최순실 같은 자한테 선제적으로 작업을 안 했을까? 전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삼성이 굳이 최순실을 찾아야 했던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전 같으면 정치권이 재벌에 알아서 기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압박하는 경제민주화 여론이 커졌거든요. 재벌로서는 조금씩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삼성이나 재벌이 수를 낸 게 대통령 측근의 존재를 파악해서 거기 줄을 댄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사태가 일어난 거지만 저는 한편으론 여기 또 국민의 힘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더 제대로 끈질기게 지독하게 밀어붙여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대통령만 바꾸려고 촛불을 든 건 아니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재벌에 포획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만 구워 삶으면 재벌한테 편하니까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정권 교체 나아가서 개헌까지도 넘어서서 체제 교체까지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재벌 기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또 다수의 국회의원이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987년 6월 항쟁 때 국민들이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이게 지금 현실까지도 규정을 하듯이 예. 이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거냐 예, 이것이 앞으로 20, 30년간의 한국 사회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강조하면서 이시춘추라는 소설 내용과 M 의원의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우리나라 멀었습니다. 예. 박근혜 하나 몰아내면 만사가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뭐 참 맹신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박근혜 퇴출은 시작이죠. 예.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이 레짐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이번 주 촛불은 어디서 드십니까? 아직도 좀 고민 중인데요. 예. 오늘 상황 좀 봐서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서울로 예, 내일 올라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새누리당은 이번에 그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또 여기 동참해서 일조를 하면은
그 체제가 또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비박은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골든타임이요? 예. 예, 전격적으로 같이 하기로 했으면 얘기했던 대로 비박이 캐스팅 보트를 잡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텐데 이제는 뭐 하나둘씩 끼어들어서 탄핵이 된다고 해도 겨우 국민 눈치 보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욕밖에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국민 다수가 하야를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하야를 얘기한 것이 탄핵으로 수렴이 됐고 근데 만약에 이 탄핵의 열기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하야로 가는 예. 그 정치권이 뭐 이걸 자초한 것 같고 예.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경우에도 길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예. 이왕 하는 김에 가장 센 놈, 재벌이나 삼성 여기를 때리면 비박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피레미 수준 되니까 예. 이렇게 강하게 한번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앞날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정선태 교수님 만나야 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 그래도 봐야죠. 예. 뜨고 봐야 되고 예. 우리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은 정치가들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만은 패대기를 쳐야 합니다. 예. 어떤 시를 읽어드려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힘이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심훈 선생을 골랐습니다. 아, 그 상록수 쓰신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 PD처럼 많은 분들이 심훈 하면은 상록수만을 떠올릴 겁니다. 예. 근데 심훈 선생은 물론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뭐 기자이기도 하고 영화 배우이자 영화인이기도 했습니다. 아, 영화 배우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배우를 하기도 하고 영화 소설을 쓰기도 하고 먼동이 틀 때라는 영화를 직접 각색 감독까지 합니다.
20년대 뭐 거의 독보적인 뛰어난 그 영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시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좀 알려지긴 그렇죠. 한데, 예. 근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 집에 실려 있는 다른 여러 편의 시들, 우리가 서정적 정치 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힘차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들입니다. 시문 선생은 1901년에 태어났는데요. 1919년에 3.1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8개월 정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옥살이 끝에 중국으로 가서 단재 신채호 그리고 이혜영 선생들을 만나 정말 이 심신을 단련하고요. 22년인가 23년 무렵에는 중국의 항저우라고 있죠. 항주. 예. 예, 지강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창이라고 하는데 시장대학에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예. 이 식민지 시대는 대부분 지식인들이나 문인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우리 시문 선생은 중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 돌아와서 뭐 기자를 하고 소설도 쓰고 그러다가 1936년에 아쉽게도 세상을 버립니다. 예. 35세 나이였죠.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머니에게 쓴 옥중 편지 먼저 읽어드리면서 시 몇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1000번, 10,000번 기도를 올리기로서니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려질 리는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고 울며 부르짖어도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한데 뭉쳐 행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큰 힘을 믿고 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누구나 맹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나이 어린 저까지도 이러한 고초를 그다지 괴로워하여 하소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1919년에 그러니까 18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크나큰 소원이란 뭐 독립이겠죠. 해방일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올 리가 없다는 건 뭐 시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함석헌 선생은 해방이 도둑처럼 왔다고 했는데 물론 도둑처럼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서 수많은 또 싸움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장에서 이 겨울을 통과하면서 촛불을 들은 이유도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 새로운 세상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혁명의 성공이 또 열매가 선물처럼 주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앞세워서 우리 시문 선생이 쓴 시 몇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강산이여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의 강산이여, 높은 곳에 올라 이 땅을 굽어보니 큰 봉우리와 작은 맷뿌리의 어여쁨이여, 아지랑이 속으로 시선이 녹아드는 곳까지 오똑오똑 솟았다가는 굽이쳐 달리는 그 산줄기 내 품에 안겨 뒹굴고 싶도록 아름답구나. 소나무 감송감송 목멱의 등어리는 젖물고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허리와 같고 삼각산은 적의 앞에 뽑아든 칼끝처럼 한 번만 찌르면 먹장구름 쏟아질 듯이 아직도 내 기상이 늠름하구나. 에워싼 것이 바다로 돼 물결이 성내지 않고 샘과 시내로 가늘게 쏘 놓았건만 그 물이 그 바다 푸르러서 한 모금 마시면 한 100년이나 술을 할 듯 퐁퐁퐁 솟아서는 넘쳐 흐르는구나. 할아버지 주무시는 저 산기슭에 할미꽃이 졸고 뻐꾹새는 울어이에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도 돌아만 가면 저 언덕 위에 편안히 묻어드리고 그 발치에 나도 누워 깊은 설움 잊으오리다. 바가지 쪽 걸머지고 집 떠난 형제, 거칠은 벌판에 강냉이 이삭을 줍는 자매여, 부디부디 백골이 남아 이 흙 속에 돌아와 묻히소서. 오, 바라볼수록 아름다운 나의 강산이여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뒤에 중국을 향해 떠나면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런 도둑놈들에게, 이 당시는 물론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걸 다시 읽는다면은
이 시가 쓰여진 맥락을 우리 입장에 다시 재조정해서 읽는다면은 정말 한반도의 아름다운 땅을 외세들에게 그리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게 내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처럼 이 시를 역사적으로 오가면서 읽으시면은 그 의미가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아 강산을 그리고요. 그리고 한 편 더 보겠습니다. 풀밭에 누워서입니다. 풀밭에 누워서 가을날 풀밭에 누워서 우러러보는 조선의 하늘은 어쩌면 저다지도 맑고 푸르고 높을까요? 닦아놓은 거울인들 저보다 더 깨끗하오리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천리말리 생각이 아득하여 구름장을 타고 같이 떠도는 내 마음은 애달픈 심남스럽기 비길 데 없소이다. 오늘도 만주 벌에서는 몇천 명이나 우리 동포가 놈들에게 쫓겨나 모진 악형까지 당하고 몇십 명씩 묶여서 총을 맞고 거꾸로 졌다는 소식. 거짓말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거짓말 같사오이다. 고국의 하늘은 저다지도 맑고 푸르고 무심하거늘 같은 하늘 밑에서 그런 비극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소이다. 안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상팔자지요. 철창 속에서라도 이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이 명랑한 햇발을 쬐어볼 수나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에 버티고선 허자비처럼 찢어진 옷 걸치고 나무의 농사에 손톱 발톱 달리다가 풍년든 벌판에서 총을 맞고 그 흙에 피를 흘리다니 미쳐 날듯이 심란한 마음 걷잡을 길 없어서 다시금 우러르니 높고 맑고 새파란 가는 하늘 위에다. 분한 생각 내뿜으면 저 하늘이 새빨갛게 물이 들듯 하외다. 이 시는 이제 만주를 헤매면서 중국 땅을 헤매면서 쓴 시입니다. 예, 만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는 이쪽으로 쫓겨나서 어려운 삶을 지탱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를 비롯한 일본의 앞잡이들이 이 사람들을 더 아프게 짓밟았다는 것이죠. 예. 우리 동포들이 오진 악형을 당하고 몇십 명씩 묶여 총을 맞았다는 소식이 흉흉하게 들리는 이곳에서 시문은 또다시 조선의 진정한 해방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보면은 시문의 육성이랄까요? 리듬, 그리고 이 행동하는 저항적 지식인의 면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집으로 1932년에 묶으려고 했었어요. 간행하려고 했는데 시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또 검열에 걸려서 출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1949년에 간행이 되는데요. 죽고 나서 6호로 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시문의 시는 되게 저명한 그 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저항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날이 오면입니다. 이 그날이 오면은 1930년, 그러니까 3.1운동 11주년을 맞이해서 쓴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돌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하는 열정적인 시입니다. 여기 두 구절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여기는 물론 해방의 날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정말 진정한 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 그리고 이런 외세 빌붙는 세력들과 이 독재 세력과 이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는 우리 한국의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여는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날이 오면은 종로의 인경, 우리 보신각 있죠. 예.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깨져도 기뻐서 죽으니 무슨 한이 남겠느냐고 얘기하고, 또 한 구절이
6조 앞 넓은 길, 이게 광화문 통이죠. 광화문 우리 세종문화회관 근처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 그날이 오기만 하면은 이 6조 앞 넓은 길에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이 행렬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북소리가 울려서 그 기쁨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의 가죽이 벗겨져도 좋다는 얘기죠. 대단히 강렬한 인상입니다. 이처럼 이 시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해방을 향한 강렬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 강화문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텐데요. 예. 그날이 오면을 비록 76년 전에 쓰여진 시지만 우리의 맥락에서 다시 옮겨서 그날이 오면을 기다리면서 함께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 기회주의적인 정치가들 그리고 정치공학적 셈법에 빠져있는 저들을 패대기 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야 독립운동가이자 문인이자 혁명적 시인인 우리 신문 선생님께도 덜 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되신 분께 도서출판 옐로브릭에서 협찬하는 연애 망치는 남자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연애와 인간관계에 실패해왔던 주인공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연애 망치는 남자. 나쁜 관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연애뿐만 아니라 결국엔 나라까지 망치게 됩니다. 박근혜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연애 망치는 여자 박근혜. 네, 연애 망치는 남자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퀴즈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 네, 검색창에서 두모실 펜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 지난주 대통령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로 나왔지요. 네, 이번 주 금요일도 4%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1번 한국갤럽이었습니다. HAYULING님. 네, 탄핵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휘넘님, 당첨되셨는데 이메일이 없군요. 네, 윤석열 검사가 특검 수사팀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더러운 몸통을 파헤치는 특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박정희 생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박근혜에게 하야할 게 아니면 땡땡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맞히는 게 피박 퀴즈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자결이었죠. 캘리포니아 드림님, 내일 우리는 광장에서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새누리당 공범들 순장조가 되고 싶다면 확실히 순장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민들레 향기님,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굿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탄핵이 왜 이다지도 더딘 것인지 답답합니다. 네, 온 국민이 다 답답해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나당의 비주류 비박계에서 단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불의한 박복근혜에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수, 마지막 양심의 조루, 보루 비박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쥔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야당 놈들이 제 아무리 날뛰어봤자 탄핵이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권력기관 관계자들이 저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관 관계자놈들이 좋은 일로 저희 비박계를 찾아올리 만무할 테니 무슨 일인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박복근혜 탄핵에 포기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촛불 폭도들이 저희에게 문자로 협박하고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서 저희 비박계를 괴롭혔습니다. 이 선생님, 이거 아주 처지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탄핵에 찬성하자니 기관 관계자 놈들이 괴롭히고, 반대하자니 좌익 폭도들이 저희를 괴롭힙니다. 이러다간 다음 총선에서 합리적인 보수인 비박계가 모두 금배지를 떼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다음 총선에서 재선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보수의 마지막 자존심 비박계가 비박이 아니라 그야말로 낀박이 됐군요. 비박계가 다음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제 박복근혜의 생가가 괴한에 의해 불타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괴한이 박정희를 찬양하던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박복근혜 지지하는 분들에게 아이고 불쌍한 우리 근혜 이러면서 동정심을 부추기지 않을까 짐작합니다만, 그런데 토요일 수많은 촛불 폭도들이 여의도 새누나당 당사를 포위한다고 합니다. 이때에 발맞춰서 비박이 새누나 당사를 불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새누나당이 미워도 당사가 불타는데 촛불 폭도들에게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촛불 폭도들은 동정이 아니라 환호할 거라고요? 캠프파이어 분위기가 날 거라고요? 당사에 불이 붙으면 바람으로 불 끄기 전문가, 즉 화재 진압 전문가 김진퇴출이 달려와도, 김진퇴출이 사우나물을 다 퍼와도 끌 수 없을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새누나당은 4월까지 박복근혜가 퇴진하지 않으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비박계 40명은 이보다 먼저 금배지를 내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 재적수가 260명으로 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새누나당 2-3명만 설득하면 간발의 차이긴 합니다만 야당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비박계 여러분은 의원직을 잃겠지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겠고요. 네, 기관 관계자 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의원직 사퇴하고 집이 아니라 구치소로 귀가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 이 새끼들아, 박복근혜 정권과 새누나당에 부역했던 이 새끼들이 어디 건방지게 협상을 입에 올려? 합리적 보수 코스프레하면 국민들이 속아줄 줄 알았냐 이 새끼들아? 국민들도 너희 비박기한테 탄핵 구걸할 생각이 없어. 이 코 풀다가만 휴지들아. 그래 우리 시민들하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 바퀴벌레들아.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구태정치, 구시대에 맞서 새 희망을 꿈꾸는 촛불 폭도들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장필순이 부른 상록수.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